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호칭, 애칭 이런 걸 또 많이 만드시던데 아직 저는 구독자가 없으니까 일단 애칭이나 이런 건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아침 출근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접어들면서 촬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쭉 보니까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보 전달 위주로 짧게 약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왜냐면 제가 지금 편집을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드디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모션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저희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편집도 차차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HUD가 유리로 전면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까지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이 자동차 볼보 순정 내비를 통해서 안내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도착지까지 33km 남았다고 나오죠. 7시 56분 도착이라고 나오는데요. 분기점이라든가 JC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 HUD에 그런 것들이 뜹니다. 내용들이 떠요. 그리고 저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숫자 100 밑에 카메라, 네, 카메라 그림이 보이시죠? 지금 딱 지나가니까 없어졌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정 내비에서는 저렇게 그냥 신호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소리도 정말 작게, 방금처럼 뚜루룽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 소리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나비 블랙박스에서 알려주는 저 신호 단속 지역입니다 라는 경보음을 제가 평상시에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 얼마나 좋은가 라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반자율 주행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이렇게 분기점이 나타나니까 이제 500m 직진을 하라고 나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HUD에도 직진을 하라고 저렇게 표시가 가운데 뜨네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지 말아라. 이 연동이 참 국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서드파티 앱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볼보는 그런 고객 유저 측면을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반자율 주행 말씀드렸죠. 반자율 주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비교 대상을 이제 저희 와이프 차가 BMW 520i 럭셔리 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2019년 6월 달에 출고를 했는데, 그 차를 반자율 주행을 처음 겪었을 때는 되게 놀랐어요. 이런 기능이 다 있어?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 볼보를 XC90 이 차를 2020년 2월에 출고하고서는 BMW 520i보다는 볼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시려면 핸들 요 왼쪽 측면에 있는 여기에 가운데 있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기판에 요 차량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 표시가 있어요. 이제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을 켜려면 이 오른쪽 표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차량의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이제 온이 됐고 핸들에 녹색 불이 들어왔죠. 네. 지금 시속 80, 85, 90, 100, 네, 100까지 어차피 여기 고속도로니까요. 100까지 맞춰놓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또 역시 HUD에도 속도가 노출되는 곳 밑에 미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표시와 파란 녹색 핸들 표시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너는 반자율 기능을 쓰고 있어. 그리고 차선도 잘 잡아주고 있어.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차선을 뭐 제가 별도로 잡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왜냐면 아예 안 잡고 있는 건 또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네, 접지만 하고 있는 상태고, 약간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약간 코너로 왔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네,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죠. 코너 길이 잘 안 보이시겠네. 네. 자, 근데 앞에 또 조향하십시오라고 녹색, 빨간색 이렇게 뜨죠. 그럴 때는 살짝 또 핸들을 견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바로 또 녹색 불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차간거리 설정을 하는데 지금 3칸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뭐 4칸, 5칸까지 하면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더 여유 있게.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이렇게 5칸을 해놓고 달립니다.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항상 다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반자율 주행의 성능이 어떠냐? 방금도 잠깐 코너길이 살짝 있어서 보여드렸지만 단단하게 정말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정말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나온 차들은 또 좀 더 좋아졌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꼈던 BMW 저희 와이프 차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왼쪽 라인으로 붙으면 오른쪽 라인으로 살짝 쳐내고, 오른쪽 라인으로 붙으면 또 왼쪽 라인으로 살짝 쳐내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볼보는 딱 차선의 정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견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볼보는 어쨌든 BMW 520i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센터 라이닝을 좀 더 맞춰준다. 네, 그래서 핸들이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핸들 돌리고 싶어도 잘 안 돌아가요. 물론 힘으로 어거지로 하면 돌아가겠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볼보 반자율 주행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요것도 좋더라고요. 전 후방 추돌 감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반자율 주행을 하고 있으면 정말 설까? 정말 안 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앞차가 정말 갑자기 섰고, 그때도 고속도로에서 5칸 정도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앞차가 정말 갑자기 섰어요. 근데 제가 이건 큰일 났다, 이거 무조건 박았다 했는데 볼보가 세우더라고요. 그때 착각하는구나,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층 더 신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슬라나 다른 현재 이제 자율주행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따라가기 힘든 기술력이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완성차 업체,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닌 뭐 독삼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볼보 반자율 주행 기능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2016년도 출시된 모델이잖아요. 지금으로 벌써 5년 전 모델인데 볼보가 별도로 업데이트도 안 해요. 센서스라고 해서 이 업데이트를 가끔 하는데
그렇다고 반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진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커브길에 곡선길에 가고 있는데 저는 역시 반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주행에 대한 뭐 중간 평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을 사실 저는 처음 타봤어요. 이 차량을 통해서. 이전에 제가 많은 차량들을 이제 XC90을 구매 결정하기 전에 참 많은 차량들을 시승을 해봤어요. 뭐 벤츠, GLE, BMW X5, 뭐 하다못해 링컨, 그 내비게이터, 에비에이터, 또 미국에서 잠깐 출장 가서는 그 기아의 텔룰라에도 타봤어요. 현대 팰리세이드, 뭐 기아 모하비, 동급의 SUV라고 보여지는 차들은 거의 다 시승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우회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네. 근데 이게 말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제가 초보다 보니까. 근데 네. 동급 SUV를 다 타봤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SUV는 사실 볼보 XC90 T8 트림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XC90을 제가 링컨 에비에이터도 들어있긴 하네요. 그 에어글라이드라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과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탑재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은 그 두 차량이 되겠네요. 링컨 에비에이터와 그리고 여기 이 XC90 이렇게 두 차량이 되겠네요.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를 사실 저희 이모 차가 벤츠 S600이어서 그 이제 매딕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정말 구름 위를 다닌다는 느낌? 근데 SUV에 갖다 붙이면 에어 서스펜션이 그런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이 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를 SUV를 타보니까요, 나요. 정말 와이프도 처음 시승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SUV임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좋게 작동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전의 어떤 대명사인 볼보인데 승차감까지 괜찮다, 부드럽다. 특히나 이제 주요했던 게 와이프가, 지금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36개월이 된 아이 하나, 그리고 10개월이 된 아이 하나, 두 딸이 이제 있는 이렇게 4인 가족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안전이고 이제 2열과 보조석의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GV80, 저 옆에 가네요. GV80도 시승을 해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볼보로 결정하자 라고 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그만큼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기차의 질감, 전기차로서의 효용성에 관해서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볼보 XC90 T8이 PHEV라고 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느낌을 사실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뭐 하루 그냥 이용 거리가 토탈 뭐 한 3-40km 내외,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 혹은 밖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를 어찌어찌 따라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가 사실 마력이나 토크에 있어서는 전기차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가 절대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거 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은 타봤는데요. 죽이게 나가죠. 정말 풀악셀 밟아도 정말 쭉쭉쭉쭉 나가죠. 근데 이제 볼보 XC90 T8의 경우에는 퓨어 모드로 지금도 놓고 가고 있지만, 퓨어 모드에서 풀 악셀 밟는 순간 엔진 바로 들어옵니다. 전기차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전기의 효용성을 자꾸 여쭤보시니까, 그럼 전기차와 비교를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일반 SUV 가솔린 엔진 모델보다는 그래도 뭐 짧게나마 전기차 감성을 맛볼 수 있다, 그런 감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말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한번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걸리는데, 그 시간도 역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생활 루틴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무리 없이 진짜 전기차처럼 타고 다니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하루 왕복 뭐 80에서 90km는 기본으로 타고, 어디 뭐 한번 주말에 외곽 나갔다 오면 뭐 200-300km씩 탄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전기차의 효율성을 느껴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일반 가솔린 엔진 대비 살짝의 전기차 감성을 느끼는 정도다. 네, 그 정도지 절대로 전기차의 효용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볼보의 장단점, 제가 느꼈던 거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들 안전운행, 좋은 금요일, 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뿅.